교육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앞에서 교육하는 저는 키키카트 창업 초기부터 인벌브가 돼서 우연한 기회에 저도 이제 그 쇼퍼로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재밌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 슈퍼 범블비라는 최고 등급까지 올라온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경험과 나름의 노하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앞에서 교육을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키키카트 쇼퍼로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보람도 느끼는 우리 슈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 다 보이시죠? 예,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남자분과 여자분이 슈퍼라는 티셔츠를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근무도 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처음 슈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한두 번만 해보면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만 좀 하고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쉽게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키키카트는 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예, 플랫폼.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받고 그 업무대로 행하고 그걸 가지고 정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보면은 좀 유사한 게 우버 같은 거가 있겠죠. 동남아 쪽에서 또 유명한 거는 그랩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버나 카카오 택시나 그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날르죠. 예, 사람을 이렇게 원하는 데서 태우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약간은 이제 택시 같은 느낌이 강한데 우리 키키카트 쇼퍼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유기농 마트 아니면은 뭐 하나로마트라든가 뭐 한살림, 초록마을 그런 곳에서 물건을 제가 배치를 받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제가 배치를 받는 거죠. 받아서 그 물건을 그 고객 문화까지만 딱 배송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면을 하지 않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업무를 하는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되게 좋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 업무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쇼퍼로서, 쇼퍼는, 우리는 이제 쿠키카트는 여러분들 같이, 저나 여러분들 같이 물건을 받아서 그 고객 문화까지 배송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쇼퍼라고 합니다. 쇼퍼는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하려면. 자, 보이시죠? 근무하기 편한 깔끔한 복장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은 입으셔야 돼요. 편한 복장의 운동화 딱 좋습니다. 근데 너무 짧은 반바지나 슬리퍼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매장에 가 보면 그 직원들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좀 이렇게 좀 그 정장을 입거나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좋은 잘 이렇게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슬리퍼나 반바지 짧은 반바지 입고 가시면은 보기도 좀 안 좋을 뿐더러 우리 쇼퍼로서의 이미지도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깔끔한 편한 복장이지만 운동화를 신고 깔끔한 복장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배달을 위한 기본 편의 장비들이 있어요. 자, 첫째는 접이식 핸드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다 보면은 박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날라야 돼요. 근데 직접 들고, 저도 처우기에는 핸드카트가 없이 그냥 직접 들고 다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접이식 핸드카트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두고 이거를 핸드카트를 통해서 물건을 박스를 그 끌고 다니시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힘도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힘들지 않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근데 핸드카트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필수품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앱 설치 가능한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셔야 되죠. 요즘에 거의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키키카트 쇼퍼 앱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의 대부분이 그 쇼퍼 앱 사용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용하는데 그래도 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 이용할 때는 좀 약간 좀 두려움이 좀 있거나 어색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자, 참고 사항으로는 차량 내 별도 기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 보통 이제 차 이렇게 운전하시면은 그차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런 기계들이 있죠. 예,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차피 그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기기를 갖고 핸드폰하고 별도의 기기를 갖고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니면은 요즘에 폴더블 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또 폴더폰에다가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는 내비게이션, 밑에다가는 퀵카트 앱을 같이 이렇게 같이 띄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근무 효율이 굉장히 좋죠.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 관리인분이 물어보세요. 어디 오셨어요? 그러면은 어디 어디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비게이션만 있는 상태에서는 또 그 키키카트 앱을 또 다시 또 띄워야 되고 그리고 다시 뭐 말씀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불빛 뒤에서 막 빵빵거리는 막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기기를 두 개를 사용하거나 폴드폰 같이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하면 업무가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차량 여러분 자차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키키카트 쇼퍼는 자차도 있지만 트럭까지 트럭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뭐 쇼퍼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일부 운영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이렇게 좀 차가 다니기가 좀 어려운 곳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속도가 좀 필요할 경우에는 오토바이들도 이렇게 그,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토바이로 나는 슈퍼로서 활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운영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잘 안내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키키카트 쇼퍼 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가시면은, 자,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폰이죠, 주로. 예, 그러면 이제 그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가지고 퀵키카트 쇼퍼를 검색하셔서 앱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난 아이폰이다. 그러면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퀵키카트 쇼퍼를 찾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퀵키카트 쇼퍼 그렇게 찾으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퀵키카트 쇼퍼 채널 문의가 있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다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퀵카트 쇼퍼를 검색을 하세요. 카카오톡에서.
그러면은 키키카트 쇼퍼 채널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그 채널 찾아가지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아이콘이 CH라고 써 있는 거. 그 플러스 그것도 누르셔가지고 그 채널을 딱 설치를 하세요.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운영팀에서 여러분들한테 안내 메일을 계속 드릴 거예요. 뭐 이렇게 이용하세요, 저렇게 이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편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받고 할 수 있게 그 키키카트 쇼퍼 채널을 음, 카카오톡에서 검색해서 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음, 팁 하나가 있는데 그 우리 키키카트 쇼퍼 앱을 이렇게 이제 이용하시다 보면은 위에 이제 상단에 이게 이렇게 알람이 뚝뚝뚝뚝 떠요. 그 이제 신규 배치가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별로 다 매장별에서 매장들에서 신규 배치를 그러니까 신규 이제 배송할 물건들을 업로드할 때 그러니까 그 신규 신청을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그걸 이제 배치 등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배치가 등록될 때마다 이렇게 알람이 딱딱딱 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하기 꼭 누르셔가지고 배치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배치가 뜨면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앱에 보시면은 퀵카드 쇼퍼 앱에 보시면 일정 관리 부분이 있어요. 어, 그 일정 관리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허니비시니까 처음 이제 그러니까 허니비라는 거는 처음 이따 나중에 설명할 드릴 텐데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다 이제 허니비라고 얘기를 좀 드려요. 그래서 허니비 분들은 이렇게 일정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매일매일 나는 내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무를 할 거예요. 이 시간대에서 이 시간부로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예를 들면은 뭐 송파구 잠실동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세팅을 해주시면 하루 전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그 운영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 시간대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이곳에서 근무를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배치를 많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익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 잘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치 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치 수락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받아서 목적지까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배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 배달 접수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배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 중 배치로 넘기셔야 돼요. 이렇게 그 오른쪽 이렇게 보이시죠? 이미지. 앱 이미지 보이시면은 상단에 보면은 모든 배치가 있고 진행 중 배치가 있어요. 자, 모든 배치는 매장에서 등록되는 신규 배치들이 계속 올라와요. 막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배치의 리스트에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기 진행 중 배치로 넘기시는 거예요. 진행 중 배치는 내가 잡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모든 배치들은 왼쪽 상단에 있고 내가 잡은 거는 진행 중 배치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배치 잡는 거는 밑에 보시죠? 손가락 이렇게 보이시는 거. 예, 이거 딱 눌러서 내 배치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배치 선택 순서예요. 아까 이제 선택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뚝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왼쪽 보시면 여기 자세한 정보들이 쭉 나타나죠.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배치 수락을 딱 눌러요. 그리고 배치 수락 그 시간하고 확인하고 그 픽업 예상 시간이죠. 뭐 30분이다 그러면 30분.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면 그 배치 수락이 완료됩니다. 그럼 내가 잡은 거예요. 그대로 나는 배송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을 받아서 배송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참 쉬워요. 네. 자, 진행 중 배치로 이제 내가 지금 3개를 잡았죠? 그쵸? 모든 배치가 12개가 있죠. 그거는 이제 누구나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진행 중 배치로 내가 3건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잡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문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그 배송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슈퍼로서 만드는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주문 번호가 있어요. 접수 번호예요. 접수 번호라는 거는 예를 들면 A라는 마트가 있는데 A 마트에서 오늘 한 건 등록하고 2건 배치 등록하고 3건 배치 등록하고 그러면서 주문 번호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첫 배치 주문 번호인 거죠. 접수 번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제 매장 가셔가지고 나 1번 잡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1번을 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접수 번호하고 그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문번호뿐만 아니라 배달지 주소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네, 큐큐카트 강남 매장에 가셔서 매장 주소가 밑에 있죠. 가서 접수번호하고 배달지 주소 확인해라. 예. 그 총 배치는 최대 5개까지 동시에 수락이 가능합니다. 5개. 예. 행운의 5.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이제 그 진행 중 배치가 총 5개까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만 잡을 수도 있고 2개를 잡을 수도 있고 총 5개까지 잡는데 6개는 못 잡아요. 왜냐하면 6개 이상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5개가 가장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5개까지 여러분들은 최대 배치를 동시에 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물론 5개 받고 여러분들이 배송하고 그러면 이제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또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배치를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예. 자, 매장 이동 및 배달건 픽업입니다. 자, 이제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장을 이제 이동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셨는데 주차를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마트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그 주차장에다가 잠시 정차를 해놓고 물건을 받아서 차에 실으면 되세요. 근데 간혹 일부 대로변에 위치한 마트들이 있어요. 여기는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자, 첫째, 마트와 가장 가까운 차로변에 정차를 해요. 근데 고객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정차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정차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비상등을 켜세요.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시고요. 왜냐면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뒷 트렁크를 그냥 열어두세요. 예, 그러면은 일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CC 카메라든가 그 주정차 카메라 같은 것들 간혹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 데서 이거 일하는 곳이구나, 일하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편의도 많이 봐줘요. 그리고 그 차 번호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찍혀요. 네. 저도 이렇게 계속 많이 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카메라 찍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요 3가지만 잘 하시면은 일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매장의 경우에는 운영팀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매장 그 직원분에게 그 정차 어떻게 해요? 주차.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주차에 대해서 겁 안 내셔도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픽업 존이에요.
그 배달건, 우리가 이제 아까 배치 잡은 것들 있죠? 그 배달건을 모아놓는 공간이에요. 물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박스들이 보이시죠? 어떤 것들은 바구니 담겨 있거나 어떤 거는 박스로 만들어져 포장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네가 잡은 거 다 그냥 그냥 차에 실으시면 안 되세요. 안 돼, 안 돼. 어, 그 내가 잡은 것만 예, 확인해가지고 차에 이렇게 실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유기농 마트하고 약간 좀 이제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중형 마트하고. 유기농 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마트 예를 들면은 뭐 한살림이라든가 뭐 초록마을들 그 픽업존이 대부분 다 매장 내에 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냥 확인하고 실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중형 마트가 있습니다. 뭐, 뭐 하나로마트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강남 저 도곡동에 있는 쿨마트라든가 그런 마트들은 픽업존이 야외에 있어요. 주로 야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트기에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이게 따로 이렇게 그 존이 있으니까 거기서 픽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예.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눈 감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농담이에요. 네. 썰렁하죠? 네. 제가 좀 가끔가다 좀 썰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배달 물건 찾기예요. 내 배달 상품 찾기예요. 자, 각 배달건마다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이제 그 박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포장지, 이렇게 그뭐 재사용 포장지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렇게 물건들을 담아뒀어요. 매장 직원분들이. 그러면 그 위에 영수증이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문번호가 1번이라고 예를 들면 쫙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영수증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체크를 안 해서 놨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소 이렇게 확인하셔서 이게 이건 내 거다. 잡아서 들어서 차에 실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주문번호가 예전에는 조금 복잡했는데 최근에 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그러니까 앱이 개선이 되는 거죠. 주문번호 1 딱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것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수증이 이렇게 박스라든가 포장지에 이렇게 붙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 마트마다 약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틀린 뭐 영수증을 안 붙이고 배달 의뢰사라든가 아니면 그 매장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대로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유사하니까요. 예, 한두 번만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영수증이나 뭐 배달 의뢰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종이 안내서라든가 다 쉽습니다. 잠깐만요. 좀 설명이, 그리고요, 이거는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해서 제가 한번 좀 읽을게요. 자, 각 매장별로 영수증이 표기가 좀씩 다르다고 했죠. 접수번호하고 주소, 전화번호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수증에 내용물도 기재되어 있으니 혹시 빠지는 물건이 있는지 좀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냉동 같은 경우가 좀 있어요. 냉동. 근데 냉동 같은 경우는 이제 쇼퍼님들이 그올 때까지 그 박스라든가 그러다 넣어놓으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냉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냉동실에다가 넣어놔요. 특히 고기 같은 경우 냉장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뭐 만두라든가 그런 것들은 냉동실에다가 미리 넣어놔요. 그래서 슈퍼님들이 오면 매장 직원분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박스채로 그냥 이거 내 거네 그래서 그냥 바로 나가시잖아요. 그럼 사고 나요,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수증에 보면은
뭐 냉동, 냉장, 막 그런 것들이 필요하, 이렇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냉동 있나요? 냉장 있나요? 그러면은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은 직원분이 냉동 있습니다. 그러면 넣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괜찮아요. 이거 두고 그냥 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고 가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냉동이 있는지 냉장이 있는지 빠져 있는지 그것 꼭 확인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내가 수락한 건과 세 번째, 내가 수락한 건과 다른 배달 건을 픽업하시면, 그러니까 내 게 아닌데 다른 건을 어, 실으시면은 오배송이나 부실이 생겨요. 꼬이는 거죠, 서로 간에. 그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생겨요, 간혹.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거 내가 잘못 이거 하다 보니까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 실은 거예요. 그러면 꼭 운영팀에다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 정정을 해주세요. 저도 간혹 가다가 내게 아닌 다른 건을 그, 들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바로 빨리 해결되는 게 운영팀에다가 연락을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음. 자, 그 다음에 내 배달건의 영수증 촬영하고 이제 배달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 저거 뭐냐 지금 매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에 보시면 그 상차전 사진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픽업할 배달건을 찾았으면 영수증을 촬영하고 배달 시작 버튼을 눌러서 배달 시작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계략도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치 상세 화면을 이게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사진 업로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터치를 하세요. 터치를 하시면은 그 오른쪽처럼 이렇게 카메라로 찍을 거냐 이렇게 갤러리를 할 거냐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그러니까 사진을 가져올 방법을 선택하세요라고 써 있죠. 카메라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이제 박스하고 영수증이 보이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달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상차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사진도 찍고 배달 시작 완료 버튼 눌렀고 그다음에 물건도 차에 이제 실은 거예요. 자, 이제는 배달하기입니다. 자, 배달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는 그 내비게이션에서 주소 검색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예로 드는 거예요. 자,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문을 통과해야만 방문자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 있어요. 어떤 데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간 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곳들이 정문을 통해서 방문자 출입이 허용돼요. 그래서 아래 사항에 맞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첫째는 아파트명으로 검색을 해요. 근데 여러분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파트명보다는 주소로 검색하는 게 사실은 조금 좋아요. 그래서 한 몇 번 해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파트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파트명이 좀 비슷한 데들이 좀 많아요. 뭐 아크로 리버 파크가 있고 아크로 리버 뷰가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좀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좀 주소로 몇 번을 해보면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트에 정문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파트로 검색하거나 주소로 검색해도 똑같이 이렇게 아파트명이 나와요. 그래서 리스트에 정문이 있으면 정문을 선택을 하세요. 주로 1번 게이트가 그 방문자들이 오는 등록이 허용,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죠. 네, 게이트 1 아니면 정문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정동 선택 시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안내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만 해보면 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로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또 이렇게 딱 여셔가지고, 아파트 동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아까 영수증 우리 사진 올던가 동일한 방식으로, 영수증 아까 사진 찍으신 거 기억나시죠?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 동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배달 버튼 누르지 마세요. 완료 버튼 누르지 마세요. 한 번 더 찍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아파트 동번호 찍으시고요. 주차장에서 찍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들고 이제 고객 문 앞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저 문 앞에다가 그 여러분이 배송한 물건을 앞에다가 놔두시고 그다음에 그 사진 촬영하시고 완료 버튼 누르시고 배를 딱 눌러요. 네, 배를 누르고 다시 이제 퇴장하시면 배달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비대면이에요. 예, 비대면 그 고객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만 그냥 딱 놔두고 나가시면 되세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예요. 자, 이것도 이제 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배달 중 순서가 1번, 아까 그 영수증 우리 촬영한 것처럼 위에는 촬영한 게 있어요. 그죠? 그 사진 업로드하기 또 밑에 보시면 클릭하기 눌러서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그 동사진, 아파트 이제 동하고 입구 사진 찍으시고 주차장에서 그 다음에 문 앞에서 물건하고 그 호스, 그 집 호스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이게 이렇게 딱 찍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총 3장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매장에서 사진 하나, 그 다음에 그 고객 집에 방문할 때그 동사진하고, 그 다음에 문 앞에서 호스하고 물건 사진까지 같이 찍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배달 완료를 누를 때 그 벨 누르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하시고 그냥 물건만 놔두고 그냥 가면 혹시 그냥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배달 완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꼭 벨은 눌러주세요. 간혹 벨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노크해 주세요. 노크. 예. 그래서 네, 어디서 왔습니다.로 노크하시고 나가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동사진하고 문합사진 2장을 찍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거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첫째는요, 어, 고객 컴플레인 발생 시 우리가 그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뭐 이렇게 계란이 깨졌다든 계란이 터졌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물건이 잘못 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죠. 오배송인 경우 빠른 대처가 빠른 파악 및 대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슈퍼의 실적, 그러니까 배송 실적을 등록하는 기능이에요. 인증이죠, 인증. 예. 자, 1,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송하고 이제 딱 했는데 갑자기 잘못 배송된 거예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럼 운영팀에서 슈퍼님한테 이거 배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같이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빨리 대처를 하는 거죠. 자, 물건 배송 중에 특이사항이나 사고 발생 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운영팀에게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이 다음 배송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빠르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아파트는 동사진, 문 앞 배달 사진 찍으시고요. 인증 뭐, 뭐 이렇게 주소를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파트처럼 몇 동, 그러니까 1, 2번, 1, 2호 이렇게 나오는 사진들 찍으시면 되고요.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는 주소 찍으시면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주소 찍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꼭 인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이 계속 조금 반복이 되는데 반복 계속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어차피 교육 한 번 받으시는 거니까. 근데 말이 꼬이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간혹 한 20건 중에 한 번? 예, 그 물건 배치받을 때 20건 중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배송지에서 카드 단말기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쇼퍼가 배송지에서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하면서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0% 비대면은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다 비대면인데 이렇게 카드기 단말기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면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받을 때 카드 단말기 필요라는 빨간색 글씨가 같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건 카드 단말기 결제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카드 단말기가 필요한 거를 확인하고요. 여러분 이걸 내 배치로 잡았어요. 그리고 물건 상차, 그러니까 물건 상차라는 거는 물건을 실을 마트에서 물건을 싣는 거죠. 물건 상차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매장 직원분들에게서 카드 단말기까지 받으셔야 돼요. 카드 단말기라고 했는데 그냥 물건만 싣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카드 단말기 꼭 수령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에게 물건 전달 시 카드 결제하셔야 돼요. 자, 카드 단말기의 충전 상태와 영수증 용지가 있는지 매장 직원분한테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도 전에 그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갔는데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운영팀에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꼭 이거 충전 잘 돼 있죠? 영수증문제 잘 차 있죠? 이렇게 직원분한테 매장 직원분한테 확인한 다음에 카드 단말기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카드 단말기 사용법이에요. 아마 카드 단말기 많이 이용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뭐 스마트폰만 해요. 그보다 좀 두께는 좀 두꺼운데 스마트폰만 해요. 그래서 들고 이렇게 가시면은 고객님 앞에 이제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부터 종료 버튼을 꾹 누르세요. 그럼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카드를 받아서 단말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넣으세요. 쭉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가 입력한 금액 숫자가 쭉 나와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수증 보고 영수증에 표시된 가격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개월수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개월수 일시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또 이렇게 입력 버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설명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고객한테 이렇게 말하고 제가 설명해서 또 다시 입력 버튼 딱 누르면 영수증이 쭉 나와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영수증은 찢어서 고객한테 카드와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하나가 더 나와요. 그거는 매장한테 같이 전달합니다. 만약에 카드 결제, 그러니까 그 영수증에 전달할 카드는, 그래서 카드 영수증은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찢지 말고 그냥 매장한테 그냥 가득 전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간혹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대부분인데 카드 단말기가 매장마다 기종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법은 거의 99%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이용만 해보시면 되게 쉽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카드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전원 버튼만 잘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주의할 될 사항이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슈퍼로서 그, 그 슈퍼님들의 과실로 오배송을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슈퍼님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습관화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아까 이제 초기에 처음 시작하시는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슈퍼님들, 그걸 허니비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주소로 처음에는 찾으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아파트명이 좀 많아서 혼선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아파트 검색 시에는 정문을 선택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이제 파송 부분이 있잖아요. 그 물건 박스는 가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이게 말아져 있어요. 이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끈을 들거나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들면 박스가 무거운 경우에는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파손이 되겠죠. 특히 뭐 수박이라든가 병이라든가 그런 거는 진짜 순간의 실수로 물건이 파손되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물건을 그냥 통째로 드세요. 예, 박스를 이게 좀 이렇게 아기 들듯이 이렇게 좀 주위에서 차에 이렇게 실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거 한두 번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조금만 주의하시면 이런 실수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물건 파손을 해본 적은 없어요. 우배송은 간혹 있어요. 예. 근데 물건 파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물건 파손은 안 할 수 있도록 좀 조금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쇼퍼로서 물건 앱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받아서 배송하는 배치받아서 배송하는 것까지 한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물론 그 이용하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슈퍼의 구분, 혜택 역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등급이 있어요. 슈퍼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총 4개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블비 크게 보면은 범블비하고 그다음에 허니비가 있습니다. 자, 범블비는 뭘까요? 범블비는 좀 거의 그 키키카트의 직원처럼 예, 그냥 상시 직원처럼 물건을 매일매일 예, 그 배송하는 고정 쇼퍼를 말해요. 그래서 키키카트 운영팀과 합을 잘 맞춰가지고 2에서 3개의 구단위 구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그렇게 해서 뭐 두세 개의 구단위를 크게 그냥 담당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치도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 혜택도 좀 높죠. 저는 슈퍼 범블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도 이제 허니비에서부터 예, 범블비 그다음에 슈퍼 범블비까지 이렇게 왔어요.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운영팀에서 이게 합이 잘 맞는다 생각을 하셨는지 슈퍼 범블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슈퍼 범블비까지 한번 쫙 한번 올라가 보시는 꿈을 가지시고 하다 보면 수익도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재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혜택은 시급 15,000원이 고정 시급이에요. 그래서 총 15건까지 여러분들이 그, 그 15건 일 배달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되면은 이제 시급을 넘어서 여러분이 이제 시급도 포함해서 어, 15건 이상, 그러니까 16건, 17건 이상으로 이제 이율 하시면은 시급도 받으시고 건별로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15건까지는 그냥 시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6건 이상부터는 시급도 받고 건별도 받고. 아유, 굉장히 엄청나죠. 자, 그리고 순 배송비에서 5%는 차감됩니다. 예. 자, 조건은요, 성실하고 약속 이행 잘하시고 연락이 잘 되는 쇼퍼님이시죠. 자, 그리고 그 범블비 분들은 주 6일, 거의 주 6일 근무를 하시고요. 1회 휴무, 그리고 운영팀하고 좀 조정 가능하세요. 그리고 자격은 배달 30건 이상 진행해본 쇼퍼세요. 지금은 범블비 되기가 편하세요. 근데 아마 한 몇 개월 있으면 범블비 되기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회사가 지금 주마다 성장을 해요. 매 주마다 펑펑펑펑펑펑 막 성장을 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행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운이에요, 행운, 행운. 예, 행운을 잡는다. 잡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범블비까지 얘기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허니비예요. 허니비에는 지원 허니비와 그다음에 자율 허니비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원 허니비는요, kit카트 운영팀과 합을 맞춰서 두 개에서 세 개의 매장을 담당하는 쇼퍼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매장들이 그 근처에 이렇게 두세 개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두세 개의 매장을 담당하는 쇼퍼님이세요. 자, 혜택은요, 순배송비에서 8%를 차감을 합니다. 8%. 8%를 차감하고요. 그다음에 조건은 이건 허니비는 시급은 없으세요. 근데 대신에 안정적인 물량이 제공되고요. 성실, 약속 이행 잘 되시는 슈퍼님이세요. 스케줄은 조정이 가능하세요. 나는 월요일만 가능해요. 나는 월요일부터, 아니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능해요. 저는 주말에만 가능해요. 그렇게 지원 선입비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 스케줄 등록하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 지원 선입비께서는 이렇게 스케줄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스케줄을 알려서 여러분이 업무에 있어서 편하게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자율 헌입이에요. 자율 헌입이는 지역이나 요일 및 상관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내가 그냥 배치 받아서 운영팀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나는 오늘 여기에 있으니까 난 여기서 그냥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제 좀 예를 들면 저기 어디 놀러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아. 거기서 나는 할 거야.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자율 혼입이에요. 순 배송비에서 12%가 차감이 돼요. 그다음에 물량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스케줄 조정하면서 하시면 되시는데 자격은 그러니까 슈퍼 업무 가이드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 그냥 자율이라고 해서 막 맘대로 그냥 막 이렇게 막 그 가이드 준수 안 하시고 하시다 보면 사고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이드 준수만 잘 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자율 헌입이세요. 이렇게 총 4개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어요. 물론 슈퍼 범블비는 좀 이렇게 몇 분 안 계세요. 그리고 약간 슈퍼 범블비는 임무가 조금씩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혜택들이 좀 이렇게 딱 뭐라고 딱 이렇게 그 규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까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슈퍼 범블비라고만 나타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슈퍼 범블비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좀 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맡아서 많은 혜택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슈퍼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 혹시 뭐 이렇게 말로 그냥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는데 좀 어렵거나 어렵게 제가 설명한 건 없죠? 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그 전에 뭐 예전에는 이제 좀그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쇼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예전에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이제 뭐 이렇게 그뭐 부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해봤었어요. 근데 쇼퍼만큼 좋은 경험 같아요. 어,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 시간도 제가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수익도 괜찮아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뭐 이렇게 좀 비교하기는 좀 미안한데 어디 뭐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피카트 슈퍼를 알게 된 거는 저는 진짜 행운이라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만 하시면은 수익도 그다음에 보람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어, 뭐라고 그러죠? 큰 행복감까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여러분들이 듣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